안녕하세요. 홍성 YMCA 정재용 사무총장입니다. 오늘 소비자 시민 모임의 교육 자료인 건전한 온라인 유통문화 확산, 소비자 교육을 제가 유튜브로 이렇게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허위 과대 광고 등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건데, 요즘 이제 택배라든가 그 인터넷 그리고 온라인 쇼핑 같은 것들이 많이 발달되면서 이런 광고가 되게 많아지잖아요. 젊은 친구들은 특히 SNS를 하면서 이런 광고들을 많이 접할 텐데요. 이런 광고를 얼마나 믿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이것을 판단해야 될 것인지 되게 헷갈릴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우리 차근차근 좀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온라인 시장이 커지고 있죠. 그래서 그 온라인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허위 광고에 대한 유형을 식품, 화장품, 의료기기에 나눠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지금 인터넷이 급격하게 늘고 있죠. 그리고 보면 지금 코로나 덕분에 2020년은 정말 택배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습니다. 온라인 시장의 가장 큰 변화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현관문을 나가지 않고 쇼핑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보고 현물을 보지 않고 인터넷으로 구입하는 경우가 많아진다는 것이죠. 그것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이 3년간의 결과로만 봐도, 3, 4년간의 결과로만 봐도 어마어마하게 바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청년 창업도 요즘은 매장을 연다는 개념보다도 인터넷 매장으로 하고요. 특히 중고 핸드폰 매장 같은 경우는 매장은 2, 3평 정도로 되게 협소하게 하고, 나머지는 인터넷 접수, 택배 발송을 통해서 거래를 하는 게 일반적인데, 그런 식으로 이제 매장에서의 그 매출 관리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적발 건수도 그러니까 많아질 수밖에 없죠. 인터넷 세상에서 자신의 매출을 가져가야 되고, 그리고 현물을 보지 못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 광고에 나와 있는 그 내용만 가지고 이걸 판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허위 광고, 과대 광고도 훨씬 많이 늘어나는 건데, 아까 보시면 시장은 107% 증가했지만 적발 건수는 145%가 증가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는 소리가 되겠고요. 그래서 식품은 2.3배가 증가했고, 화장품은 5.6배, 그리고 의료기기는 4.9배 증가했습니다. 적발 건수가요. 자, 식품. 이 식품에서 중요한 게 식품과 건강기능식품, 그리고 의약품입니다.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정의를 할 수 있어야 이 과대 광고에 대해서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식품은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을 말합니다. 탈모가 있을 때 검은콩이 좋다고 해서 검은콩을 많이 먹는다. 그건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죠. 자, 식품을 섭취하는데 콩에서 어떤 특성 성분이 두피에 좋대요. 그래서 탈모에 효과가 있을 수도 있대요. 그것을 모아서 만드는 것이 기능식품이거나 아니면 비타민제라든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섭취하기 어렵거나 혹은 잊어먹을 수 있는 것들을 원료를 모아서 만들어낸 것이 이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 그리고 유용한 기능을 가진 원료를 사용해서 제조한 식품을 식품의약안전처로부터 안전성과 기능성 인증을 받아 판매하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보는 것은 기능성 인증입니다.
기능성이나 인체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향성을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을 같은 보건 용도로 유용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들인데 효과예요. 이걸로 치료할 수는 치료의 목적으로는 좀 적합하지 않다는 거죠.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잠수함에서 일하는 군인들이 햇빛을 못 보잖아요. 그러면은 햇빛을 못 보기 때문에 특정 비타민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챙겨서 먹는다. 그럴 때 먹는 것이 건강기능식품이죠. 내가 너무 많은 육체적 노동을 해갖고 땀도 많이 흘리고 막 그래요. 그때 어떤 영양제라든가 비타민이라든가 이런 거를 먹는 것이 이제 그때 먹는 것이 건강기능식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수험생들도 홍삼부터 시작해서 많은 영양제를 먹게 되죠. 오메가3, 눈 좋아진다고 오메가3 먹고 그리고 네, 원기 회력하라고 홍삼 같은 것들을 많이 먹죠. 그런 것들 다 의약품이 아니라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다시 말해서 건강을 보조해주는 식품이지 의약품이 아니라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건강에 좋다고 하는 식품이라도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마크가 표기되지 않으면 기능성과 관련이 없는 일반 식품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 카메라 옆에 이렇게 병에 라벨이 붙게 되어 있죠. 일단 이 식약의약품안전처에서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라벨이 일단 붙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식품 이 도안이 들어가야 되고 제품명, 업소 소재지, 유통기한, 보관 방법, 내용량 이렇게 해갖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죠. 질병 예방 및 치료에 의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게 들어가 있지 않으면 허위 광고, 과대 광고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라벨지에 들어가 있지 않더라도 인터넷에서 우리가 홈쇼핑 할 때, 인터넷 쇼핑할 때 거기에서도 이게 표기되어 있지 그 세부 사항이 이게 표기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도 과대 광고예요. 무조건 표기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속지 말아야 됩니다. 식품이 건강기능식품은 질병 예방 및 치료에 의한 의약품을 대신할 수 없어요.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 뭐 우땡땡 이런 거 먹으면 관절이 갑자기 좋아지고 막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먹음으로써 의약품 혹은 병원을 가지 않게 된다면 병을 키우게 될 수 있습니다. 정해진 기능성에서 벗어나서 과대 광고하는 경우도 허다하죠. 홍삼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준다. 그래서 100% 기능 향상이 됐다. 이런 얘기도 돼 있고요. 특히 홍삼 같은 그 원료로 가지고 있는 이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는 똑같이 홍삼인데 가격이 되게 천차만별이게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가 왜 그렇게 돼 있냐면 홍삼의 함유량이 되게 천차만별이에요. 100% 들어가면 비싸고 적게 들어가면 싸지겠죠? 네. 그러면 건강기능식품으로서의 품질도 달라집니다. 네, 그런 것도 함께 꼼꼼하게 봐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반 식품임에도 기능성이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광고들이 이제 있을 수도 있어요.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많이 일어날 수 있죠. 고등어에 오메가3가 많습니다. 정어에도 많아요. 참치에도 있고 참다랑어에도 많아요. 하지만 참다랑어를 많이 먹는다고 오메가3를 건강기능식품만큼 많이 섭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오메가3를 건강기능식품으로 먹어서 내가 원하는 눈이 좋아짐을 원하는 만큼 그리고 필요한 만큼 이렇게 효과를 볼 수 있는 것도 보장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뚜렷하게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이건 당연한 거죠. 사실과 다르게 과장된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의약품을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을 표시해요. FDA, 미국 의약청 승인됐다. 체험 사례, 수기, 의사 추천, 주문 세도. 네, 주문 세도는 확실히
홈쇼핑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이죠. 그리고 의학용도로만 사용되는 광고, 공진단, 경옥고. 여러분, 공진단이랑 경옥고는 한의학에서 처방하는 약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무단으로 정말 100% 약을 가지고 내가 무단으로 먹으면 부작용이 생깁니다. 효과가 있는 만큼 다른 부분에서 부작용이 생겨요. 그래서 의사와 약사의 처방으로 의약품을 먹게 되는 거예요. 의약품을 복용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이 사람들의 해당 환자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이 약을 줘도 부작용이 없겠거나 혹은 있어도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처방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내가 스스로 그냥 돈만 내서 먹을 수 있는 것이 진짜 똑같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제 제가 알고 있는 한의사 분께서도 이런 얘기를 식사하면서도 자주 했었어요. 이제 뭔 얘기냐면 아이가 초등학생 아이가 얼굴이 빨개져서 왔어요. 그래서 엄마가 걱정을 합니다. 애가 기운이 약한가 봐요. 맨날 코피 흘리고 그리고 어지럽다고 그러고 열이 너무 많다고 그래요. 너무 뭔가 인상이 있지 않을까요? 그걸 물어보죠. 뭘 드시냐고. 그랬더니 홍삼을 많이 먹었대요. 그러니까 홍삼을 너무 과다 복용함으로써 그 몸의 한의학에서 생각하는 판단할 수 있는 몸의 밸런스가 깨져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것처럼 광고에서 나오는 그리고 식품업체에서 얘기하는 그 효과가 내가 원하는 만큼 나오지도 않고 그거를 과다 섭취했을 때 그 부작용을 아무도 책임져 주지 못한다는 거. 이거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다른 업체를 비방하거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 등에 비교하는 거. 특히 이제 A, B 이렇게 하는데 옆에 A, B 해서 이제 성능을 이렇게 그래프로 그려놓고서 오른쪽에 가로치고 작게 자사 제품 비교 뭐 이렇게 써져 있는 경우로 이렇게 비껴가긴 하는데요. 근데 그런 것도 없으면 이건 100% 고발감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네, 사행성 조장이나 뭐 음란한 표현도 금지되어 있는데 음란한 표현은 아마 준장년 건강식품에서 좀 많이 발생되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래서 너무 자극적이다 그러면 좀 피하는 방법도 그냥 속지 않는 방법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네, 식품 허위 광고 사례인데요. 네, 식품 허위 광고, 과대 광고 사례인데요. 첫 번째입니다. 당뇨 개선, 혈압 강화 등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것처럼 광고를 해요. 그래서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한 방에 끝 해서 남성성 회복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되게 큰일 나요. 남성 호르몬이랑 남성 성능력 향상, 남성 호르몬을 증가시켜서 남자의 성능력을 향상시키겠다는 건데 그것이 당뇨랑 고혈압이랑 어떤 상관관계일까요? 인과관계도 안 맞고 상관관계도 안 맞습니다. 당안이라는 이 약품을 한의학적으로 잘 이렇게 조합을 해서 필요한 환자에게 필요하게 들어간다면 복용을 시킨다면 뭐 복합적인 약간의 성과를 얻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게 건강기능식품으로 이게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정말 큰일 나요. 내가 지금 당안이 들어가 있는 건강 보조식품을 먹으니까 이거 비싼 거니까 이거 먹으니까 당뇨 고혈압 안 먹어도 되겠지? 약 안 먹어도 되겠지? 하면은 정말 큰일 납니다. 자, 탈모, 모발 성장 촉진제 등 탈모 치료제를 의약품으로 오인하는 광고. 네, 저도 탈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참 많은 것들을 봤는데요. 자, 이거에 대해서 좀 보여드릴 게 있네요. 자,
모르겠으면 찾아보세요. 서울대 병원에서 의학 정보로 탈모를 이렇게 정의해 줍니다. 그래서 뭐 많은 것들이 있다곤 하는데 이제 원형 탈모 뭐 혹은 상처 나서 타는 그 스트레스 받아서 일시적으로 빠지는 원형 탈모 혹은 뭐 상처가 나서 나오는 탈모 뭐 많은 것들이 있는데 주로 이제 남성 호르몬 때문에 이 유전성 안드로겐성 탈모 이게 이제 대부분이 알고 있는 탈모의 원인이죠. 그래서 탈모제는 탈모를 치료하기 위한 약품은 대부분 이 남성 호르몬을 억제하는 특정 약품을 먹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약이 부작용도 크고요. 되게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간에 무리를 많이 주기 때문에 혈압부터 시작해서 간 그리고 뭐 피부 문제 되게 복합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되게 치료하기 어렵고 거의 어려운 그런 병인데 이것도 이제 병원에서 되게 고민하고 수시로 이제 모니터링하면서 매달 가서 모니터링하고 이렇게 하면서 관리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탈모 치료제뿐만 아니라 샴푸 같은 것도 탈모에 그 효과가 있다고 얘기하지만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맞죠. 그래서 이런 약품들이 그러니까 의약품으로도 효과를 보기 어려운 탈모 문제가 건강기능식품으로 해결될 수 있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특히 비타민으로 된다? 네. 비타민으로 뭔가 조금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뭐지 검은콩을 많이 먹게 되면은 조금 좋아진다거나 혹은 술 담배를 하지 않으면 탈모에 보조적인 효과를 얻는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의학의 영역이지 식품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네. 건강기능식품이 아님에도 키 성장에 촉진 등 기능성이 있는 것처럼 광고. 그냥 식품인데 건강기능식품도 아니고 그냥 식품인데도 그냥 이렇게 한다. 대부분 이제 성장기 어린이 칼슘이라고 해놓고선 주로 유산균을 먹이죠. 이런 경우도 있는데요. 그 키 성장 촉진 같은 것들은 이제 수면 문제, 그리고 운동, 수면, 그리고 식생활 문제 이 세 가지가 또 있고 대부분 유전 문제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키가 멈춤에 대해서 걱정하게 되면 건강식품을 드시지 마시고 소아청소년과를 가서 상담을 받으세요. 이 경구라고 하죠. 입으로 들어가는 식품 중 그리고 약품 중에 이 키 성장에 도움 주는 건 거의 없습니다. 혈관에다가 투여하는 약을 투여함으로써 그 관절에 있는 성장판을 조금 더 유지시켜주는 그런 약품은 있어요. 그거를 통해서 여자아이 같은 경우는 5cm에서 7cm 사이로 이렇게 기대 성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이죠. 기대 성장이라는 거는 그럴 수도 있다 이 정도 수준이지만 성장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긍정적이긴 한데요. 특히 그 남자 아이는 성인이 돼서도 키가 1, 2cm 더 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군대 가서 1cm 더 컸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관절적인 문제로 더 커지는 걸 수도 있겠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여자아이 같은 경우죠. 여자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초경을 하면 키가 멈춥니다. 거의 멈춰요. 초경을 하면 거기에서 10cm 이상 거의 안 자란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요즘 이제 성조숙증이라고 해서 초경 일찍 오는 아이들이 많아져요. 그러면 그때 병원에서 처방해준 주사로 이거를 어느 정도 이렇게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식품으로 해결하지 말라라는 얘기로 좀 이 얘기도 하고 싶고요. 이게 특히 이거 광고를 할 때
어, 키 성장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많이 광고를 합니다. 아이가 나 닮아서 작으면 어떡하지? 혹은 우리 아이가 내가 생각한 내 욕심만큼 크지 않는데 어떡하지? 그런 생각도 하는데요. 네, 그런 걱정이 있으시면 비싸게 건강 기능 식품을 드시지 마시고 병원을 가세요. 이거 26만 1천 원을 계속 먹어야 되잖아요. 병원 가면 100만 원 선에서 확실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원재료 함량의 허위 표기. 네. 곤약 분말의 39%가 아니라 0.47% 함유다. 뭐 이렇게 되죠. 근데 이거는 인터넷상으로만 보면은 참 알아보기 좀 어렵지만 이런 것도 그 식약청이라든가 이런 데서 직접 제품을 직접 검색해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좀 가격이 너무 싼데 원재료값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정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체중 감량 전후 비교 체험기. 그래서 소비자 후기를 캡처하고 이제 활용 광고하는데요. 여러분 올해랑 작년에 히트했던 게 그 초록색 검은색 알약이 되게 히트했잖아요. 다이어트 약으로. 그래서 SNS에 광고를 많이 했는데요. 간에 무리가 엄청 많이 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그 돈을 받고 내가 인터뷰에 응했지만 나는 정말 열심히 운동했고 식단 관리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후기 캡처라는 것이 진짜 이 사람들이 후기를 낼 수도 있지만, 네, 이분 그 광고를 내기 위해서 지불된 추가로 광고로 지불된 후기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체중 감량해서 다이어트 약이 대부분 수분을 빼는 약이거든요. 그래서 간이랑 신장에 무리가 많이 갑니다. 신장은 이제 콩팥을 얘기하는 건데, 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먹으면 그것도 곤란해요. 운동을 많이 하고 식단을 조절하고 운동을 해서 그러니까 음식을 통해서 칼로리를 낮추고 그리고 운동을 해서 기초 대사량을 늘리는 것이 다이어트의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네. 그 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에서 누가 보증합니다. 이렇게 딱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것들도 있죠. 자, 이런 것도 정말 많은데 여러분 의사 선생님이 이거를 추천해 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거를 먹을 거면 그러니까 한약으로 이거를 먹을 거면 한방 계통으로 약을 먹을 거면 한의사한테 가서 처방을 받으세요. 내가 이걸 먹어도 되는 사람인지부터 시작해서 먹으면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이 침향이라는 것들 침향단이라고 되게 유명하게 요즘 많이 팔리네요. 공진단의 시대가 좀 지났고 이제 침향으로 이렇게 좀 넘어갔는데 이 침향도 강한 효과를 내는 그 원자재인 만큼 많이 들어가면 많이 들어갈수록 부작용도 강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아무나 먹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랑 상의하세요. 자, 제조 방법에 따른 제품의 유효 성분을 이제 회사가 유리한 방법으로 비교하죠. 네. 네,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죠. 자사 거를 비교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다른 영업자들의 그 비교를 해서 상대적 우위를 점하는 것 이게 왜 일어났냐면 경쟁이 치열해졌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아까 말씀드렸죠.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하는 광고들은 주로 이렇게 중년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가 나오는데 네. 네. 이 중년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네. 이것을 식품으로 해결하면
보조는 받을 수 있으나 원하는 효과가 나오지 않고 혹은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네, 그런 생각을 반드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커피를 많이 먹으면 이제 지방을 분해하는 것들이 그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가 커피에 있어서 도움은 될 수 있답니다. 식품으로서는 도움이 될 수 있답니다. 하지만 그것을 아예 마케팅화해서 자, 제가 말씀드렸던 요지는 사실은 3번이에요.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내가 아프면 건강식품 드시지 마시고 건강기능식품 드시지 마시고 병원 가세요. 우리나라 공중보건 정말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네, 첫 번째로 드시고 싶으시다면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그리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찾아보세요. 그리고 성분 확인해서 나의 섭취 목적에 맞는 제품을 선택해야 됩니다. 커피를 마시면 카페인을 많이 먹을까? 카페인을 통해서 각성 효과를 더 많이 얻을까요? 지방을 분해하는 게 더 많을까요? 카페인을 통해서 지방 분해보다 각성 효과가 더 많겠죠. 그래서 나는 다이어트를 위해서 커피를 마셔. 하지만 다이어트 효과보다 더 많이 보는 효과는 뭡니까? 각성 효과예요. 이제 그런 것들도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구매하신다면 피해를 좀 많이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해외 직구도 많이 하죠. 네. 센트로미라는 그 멀티비타민 제품이 옛날에는 다 해외 직구였는데 요즘은 정식 수입이 돼서 좀 많이 이런 사례가 줄고 있긴 한데요.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요, 나라마다 안정성 검사 기준이 달라요. FDA 승인이 됐다고 하더라도 한국에서는 또 다릅니다. 그래서 그 건강기능식품의 아로마 향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로마가 효과가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거는 여기에서 나오는 이 사례는 아로마라는 얘기도 없는 것 보니까 그것보다 더 낮은 단계의 화장품인 것 같네요. 네. 그래서 보면 상처, 화상, 여드름, 피부염 등 이제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죠. 자, 이거 보면 거의 이 약품만 바르면 만병치료예요. 피부 계열에서는 그냥 이것만 바르면 다 나아요. 그쵸? 갈수록 피부가 좋아진대요. 제가 지금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알 겁니다. 네, 화장품은 효과가 미미해요. 미미한 이유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습 효과라든가 차단 효과, 이 선크림으로 차단 효과하고 스킨과 로션으로 보습 효과 있는 거 외에는 효과가 미미해요. 그래서 진짜 심각한 문제가 있는 뭐 여드름 화농이라든가 수술 자국 뭐 이런 거 문제는 피부과 가세요. 네. 기능성 화장품도 미백의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일반 화장품에 아까 말씀드렸던 함량 얘기했죠. 함량을 맞춰놓지 않고 그냥 이거 조금 들어갔으니까 효과 있을 거예요. 네, 허위 과대 광고죠. 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유해성 논란이 많은 화학 성분은 일반 명품 화장품 등 타 제품을 비방 광고하는 거예요. 네, 일단 유해성이 있는 화학 성분은 화장품에 아예 못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제로 샴푸라든가 바디워셔 만들어 보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그분들이 수제 그 화장품을 만들어도 화학 제품이 조금씩 들어가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 사람들이 들어갔다고 안 좋은 것이 들어갔다고 하면서 비방하면요. 사실 그거는 허위 광고예요. 왜냐하면 들어가는 것 자체가 이미 식품 국가에서 승인을 안 해주니까요. 네. 자, 그래서 표시사항을 확인하세요. 식품 때도 뭐 했습니까? 표시사항 확인하세요. 자신에게 맞는 제품을 선택하세요. 자, 아기에게 성인의 로션을 바르면 아이가 부작용이 일어나요. 물론 아이의 로션을 성인이 바르는 거는 뭐 트러블이 적겠죠. 이제 그런 거죠. 자신에게 맞는 제품을 명확하게 인지하셔서 구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알레르기 체질이 있으시면 그거에 대해서 확인이 꼭 필요하고요. 그거는 표시사항에 의무적으로 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의료기기입니다. 자, 기구, 기계, 장치, 재료, 소프트웨어 또는 유사한 제품으로 질병 예방, 상해 또는 장애, 진단, 치료, 경감 또는 보장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구조 또는 기능을 검사, 대체, 병행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임신을 조절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이런 것들이 다 의료기기입니다. 허가받은 의료기기에는 반드시 제품 허가 번호가 있어요. 그리고 의료기기라는 문구가 의료기기 표시사항에 반드시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 얘기 들어볼까요? 우리 발가락에 끼는 실리콘 보정기 있었죠? 요즘 쑥 들어갔는데 그거는 의료기기일까요? 그냥 일반 제품일까요? 의료기기가 아니죠. 네. 그래서 내가 이거를 열심히 끼면 팔자걸음이 나을 거야. 혹은 평발이 나아질 거야. 근데 부분적으로는 효과를 이룰 수는 있지만 그거를 의료라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거는 의료기기는 식약처죠. 네. 네, 전후 비교 광고 참 좋아하죠. 그래서 그걸 일반화시키는 거, 부작용을 전면 부정하는 표현. 아까 저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네, 비방 광고 주의하시고요. 네,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거나 논쟁적인 내용, 출처가 불명확한 내용을 주의하세요. 네. 이것도 그냥 이런 효과 이게 있어 라고 했을 때 여러분 포털 사이트 들어가면 다 광고예요. 그래서 광고는 블로거도 광고고 다 광고라서 좋은 거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원하는 그 효과 방법 있잖아요. 그 제품을 쓰지 마시고 제품 이름을 검색하지 마시고 그 효과 있잖아요. 그 효과를 검색하시면 또 그거에 대해서는 팩트가 또 나옵니다. 네, 그래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네, 이런 것들 집에서 혼자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피부가 좋아져요. 자, 인체에 무해하다. 부작용을 줄인다고 표현했죠. 억제했다고 표현했죠. 부작용이 항상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다 다르니까요. 예. 자, 혈액순환 개선으로 허가받은 사용 목적 위에 체지방의 감소. 네. 이제 뭔 소리냐면 혈액순환을 강화시키면 신진대사가 활발해지지 않겠습니까?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면 열의 온도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열이 올라가니까 지방이 높겠지, 기초대사량이 높아지겠지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허위 광고입니다.
자, 근육통 완화로 허가받은 사용 목적 외에 혈당, 고지혈증, 콜레스테롤 개선, 비만 등의 효과가 있는 걸로 광고를 하는 문제. 네. 안마기가 모든 걸 계산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겁니다. 이번에 사례는 안마 의자요. 안마 의자가 안마 땡땡 프렌즈인가? 거기 그 회사가 수험생들 학생을 대상으로 광고를 했는데 그게 이제 안마 의자에 몇 시간 이렇게 앉아 있고 장기적으로 사용한다면 뭐 머리가 좋아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수험생들한테 많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광고했다가 이번에 고발당했죠. 네. 세계 최초, 국내 최초. 네. TV 광고에서 정말 좋아합니다. 하지만 일단 제끼고 생각하세요. 특정 의료기관의 명칭을 명시해서 의료기관에 추천하거나 사용하는 것처럼 암시하는 광고. 의료기관에서 웬만하면 이거 안 해요. 왜냐면 자신들의 그 의료기관이라는 퀄리티가 있잖아요. 근데 이 제품이 정말 확실한 것도 확실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확실한 효과는 의료 행위를 통해서 발생되는 건데 집에서 앉아 있는 자유기로 이게 된다? 효과가 보증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도 웬만하면 추천하거나 공증해 주지 않아요. 네.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로 오인하지 마세요. 네, 코골이 완화, 시력 교정, 네, 이갈이 리프팅, 네, 이런 것들 많죠.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실리콘 발가락에 끼는 실리콘 교정기, 네, 그런 것도 의료기기가 아닙니다. 자, 공산품을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거나 출처가 불명한 내용을 의료기기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합니다. 대부분 네, 여기 써 있네요. 생명의 파동 에너지, 네, 바이오 생체 에너지, 이거는 아직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돼서 의료기에서 쓰지 않아요. 네, 그래서 바이오 생체 에너지 이게 궁금하다. 이 효과가 뭐냐? 자, 그러면 자, 포털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이거 찜질기죠, 찜질기. 자, 그래서 찜질기라고 하면 다 광고예요. 그러고서 이제 이렇게 특정 업체 이름을 제가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뭐 설명이 좀 나와 있기도 하지만요. 자, 여기에서 검색해야 될 것은 여기에 있는 생명의 파동 에너지, 바이오 생체 에너지 이런 걸 검색해 보세요. 네. 지금 검색해 보니까 상담학이죠. 바이오 에너지 스틱 해서 내담자의 에너지 수준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바이오 에너지 스틱 치료라고도 함. 심리치료입니다. 심리치료가 지금 찜질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자,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뭔지 알 겁니다. 네, 미용 목적으로 마사지 기구가 계산대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거요. 여기에 이게 의료기기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의료기기 마크가 있어야 돼요. 없죠? 표시 안 돼 있죠? 그러면 의료기기가 아닌 겁니다. 그러면 이런 효과 없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용기나 외부에 있는 허가, 그리고 주소 제조번호 이걸 확인을 꼭 하시고요. 그리고 광고 사전 심의필 마크를 확인하세요. 이게 정확한 광고다라는 것을 또 국가가 인증해 줍니다. 참 국가가 친절하지 않습니까? 네, 의심스러우면 찾아보세요. 그쵸? 제가 하는 얘기가 여기 바로 나왔습니다. 담당 의사랑 상담하세요. 네, 아프면 담당 의사랑 상담하세요. 나 스스로가 의사인 양 착각하지 마시고 광고를 보지 마시고 의사랑 상담하세요. 자, 그래서 소비자 피해를 받으면 137에 전화하면 됩니다. 137에 가면 다 ARS로 이렇게 번호를 다 누르게 돼 있어요. 네, 모르면 또 상담을 연결하면 되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수업 잘 들으셨나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얘기라 지루하셨을 것 같은데 이 페이지까지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참여 확인을 위해서 설문조사를 응답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거는 제가 유튜브 채널에 링크를 걸어 드릴게요. 그래서 그 링크에 들어가셔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답변을 해주시면 2,500원 상당의 기프티콘이 여러분 핸드폰으로 전송될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더 요약해서 설명해 드리면, 참 이 얘기만 딱 들어도 돼요. 사실은 이 얘기는 되게 구구절절했는데, 극적인 효과, 내가 진짜 아프다, 의사가, 그런데 그것을 식품, 화장품, 의료기기로 집에서 혼자 해결하지 마세요. 병원 가세요. 자, 지금까지 홍성 YMC의 정재웅 사무총장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